지금부터 10월 4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이데이.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항공사고에 대해 다루는 항공방송 메이데이의 진행을 맡은 이헌재입니다. 지난주 위협계통을 모두 상실하고 추락하게 된 일본항공 123편 추락사고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이번 주 방송에서는 미사일에 맞아 유압계통이 나갔던 사고인 DHL기 미사일 피습 사건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똑같은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오늘이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데 나는 왜 또 이리 외로운지.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니? 좋았던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근데 왜 안 좋은 일은 안 묻나요? 그대가 아는 것만큼 난 좋은 애가 아니에요. 나쁜 생각도 잘하고 속으로 욕도 가끔 해요. 웃는 내 모습이 좋다면 슬픈 나도 좋아해줘요. 난 그대 우는 모습도 좋거든요. 우린 완벽하지 않고 가끔 억지로 부리는 걸, 때론 마음이 너무 아파 또 주저앉고서 울곤 해. 지금이 그렇다면 내게 모두 말해주세요. 그대를 내 어깨에 기대 찬바람의 얘길 떠나보내요. 그대를 만난 날만큼 난 밝은 애가 아니에요. 나쁜 생각도 잘하고 속으로 가끔 울곤 해요. 웃는 내 모습이 좋다면 슬픈 나도 좋아해줘요. 난 그대 모든 모습이 좋거든요. 우린 완벽하지 않고 가끔 억지로 부리는 걸, 때론 마음이 너무 아파 또 주저앉고서 울곤 해. 지금이 그렇다면 내게 모두 말해주세요. 그대를 내 어깨에 기대 찬바람의 얘길 떠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젠 기억조차 안 나는
사고 브리핑. 첫 번째 코너 사고 브리핑에선 비행기가 이륙해서 사고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다룰 사고는 DHL기 미사일 피습 사건입니다. (2003년 11월 22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우편물 배달을 위해 DHL 화물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기장, 부기장과 비행 엔지니어 총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DHL기는 바그다드를 이륙하여 바레인 국제공항을 향해 이륙하였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지 약 7개월이 지난 상태였지만 여전히 혼란한 상태였고 무장 단체들의 테러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DHL기는 지상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빠른 상승을 실행하였습니다. 상승 중 DHL기는 갑작스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고 기종인 에어버스 A300 여객기에는 3개의 유압 장치가 존재하는데 충격 이후 3개의 유압 시스템 모두 압력이 손실되었고 유압 시스템은 비행 제어의 필수적인 시스템이었기에 비행 제어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우선 회항을 결정합니다. 지상 관제탑에서는 DHL기의 날개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고 활주로에 소방차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조종 불능이 된 DHL기는 아래로 곤두박질 치다가 다시 올라가는 등 아래 위로 요동치며 이상하게 동작하였습니다. 조종 불능인 상태였기에 조종사들은 이러한 오작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엔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스로틀을 조절하며 엔진의 출력 조정을 통해 항공기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방송했었던 유나이티드 232편과 지난주 방송이었던 일본항공 123편과 같이 기장은 추력을 사용하여 피치, 속도 및 고도를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왼쪽 날개에 파손이 있었기에 항력이 증가하게 되었고 왼쪽으로 크게 회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스로틀을 비대칭적으로 변경하여 항공기의 헤딩 방향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종사들은 간신히 항공기를 정상 경로를 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었고 우회전하여 바그다드 국제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항에 다다르자 항공기의 유압이 상실된 상태였기에 항공 엔지니어는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기수가 올라가고 속도가 감소하는 소동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기체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다시 기울어지게 되는데 왼쪽 날개가 파손되어 연료가 새어나가 날개가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들은 추력을 다시 조절하여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대로 착륙하기엔 고도가 너무 높았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37km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조종사들의 노력으로 항공기를 활주로와 정렬시킬 수 있었지만 기수나 날개가 땅에 부딪혀 박살나는 위험이 있었기에 랜딩 기어가 땅에 접지하기 전까지 스로틀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착륙 도중 약 120m 상공에서 난기류가 항공기의 균형을 뒤엎었고 오른쪽 날개가 가라앉아 추력 조정으로 수평을 되찾았지만 항공기는 활주로 중심선을 벗어나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비행 엔지니어는 즉시 엔진 역추력을 전개하였고 항공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모래밭을 달리다가 간신히 멈췄습니다. 승무원 3명은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불발탄이 많은 지역이었기에 구조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DHL 화물기의 유압이 상실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코너에서 이 원인들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조각 같은 하늘의 별들은 저마다 이름 모를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그래요 울리는 낭만적인 사람이 되려 하죠. 사소한 순간의 기억도 은은하게 빛나는 행복이 되고 싶어요. 그대도 내 맘과 같다면 한여름 꺼지지 않던 바닷가의 모닥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대와 밤새 얘기를 나눌래요. 난 그대의 하늘에 별이 될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잠들고파. 난 그대의 하늘에 달이 될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잠들고 싶어. 그대 곁에 영원히 잠 못 드는 날의 기억도 은은하게 빛나는 행복이 되고 싶어요. 기분 좋은 밤 공기처럼 한여름 소낙비에도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대와 내 맘이 같다면 난 그대의 하늘에 별이 될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잠들고파. 난 그대의 하늘에 달이 될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잠들고 싶어. 그대 곁에 영원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져요. 이 밤과 같은 공간에 우리 둘은 난 그대의 하늘에 별이 될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잠들고파. 난 그대의 하늘에 달이 될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잠들고 싶어. 그대 곁에 영원히. 원인 브리핑.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미사일 피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민간 항공기가 미사일에 피격당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테러리스트들이 이라크군에게서 탈취한 스트렐라라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이륙하는 항공기를 향해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일은 DHL 화물기 왼쪽 날개 부분을 명중했고, 이로 인해 날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유압으로 가득 차 있던 파이프가 새기 시작하며 유압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륙 시 왼쪽 날개 연료 탱크가 가득 찬 상태였기에 연료 증기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내 연료 탱크는 파편이 관통되어 연료가 누출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그들과 같이 현장에는 프랑스 기자 팔리에가 있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항공기에 명중하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기장, 부기장, 비행 엔지니어는 유압 장치가 모두 고장난 상태에서 유일하게 착륙에 성공한 전무후무의 기록을 세웠고, 국제민간조종사 협회에서 수여하는 가장 높은 상인 폴라리스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1977년 제작되어 24년 된 노후 비행기로 사고 당시 직접 피격당한 날개는 물론
엔진에도 파편이 들어가 심한 손상을 입었지만 2004년 11월에 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다시 나는 일은 없었고 폐기되었습니다. 빨간 풍선에 가득 담긴 꽃잎에 짙은 향기 품고서 무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귓가에 깊이 색을 물들여 그저 웃음 짓네. 차가운 기억에 머무는 듯해 나란히 겹쳐지는 따뜻한 기억에도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듯해 두 눈이 멈춰있는 그곳에 Walking through the night 곁에 함께 존재했던 그대 뒷모습이 아직도 내게는 달콤했던 순간인지 긴 행복인지 어지럽게 날 뒤흔드는 혼자서는 잠이 들고 깨기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아. 은근하게 날 조여오는 매 순간에 갈 곳을 잃은 내 기억 속은 Walking through the night 곁에 함께 존재했던 그대 뒷모습이 아직도 내게는 달콤했던 어지럽게 날 뒤흔드는 가위처럼 Walking through the night 곁에 함께 존재했던 그대 뒷모습이 아직도 내게는 달콤했던 순간인지 긴 행복인지 어지럽게 날 뒤흔드는 가위처럼 지금까지 들으신 메이데이, 제작 및 진행의 이헌재, 기술의 이종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